청림도사 청도령 올시다. 아, 예, 오늘 뭐 방송할 계획은 없었는데 따끈따끈한 양이 막 팍팍 들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일단은 첫째는 안정적인 나라겠죠. 안정적인 나라. 다시 말해서 이 안정적인 나라가 되려면 일단은 조선에 있는 빨갱이들을 어, 소멸하고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시켜야겠죠. 통일을 시켜야 완전히 이 빨갱이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예, 거기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또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 덕이 많은 나라. 이게 이제 결국은 극락 국가인데, 이렇게 요 세 가지 방향을 목표로 앞으로 조선은 나가야 된다. 안정적인 나라, 빨갱이가 없는 나라,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와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 요 세 나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자, 첫째, 조선은 안정적인 나라가 돼야 됩니다. 풍파가 없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나라가 되겠죠. 자, 조선이 안정적인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제가 철학을 한 20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나라든 인간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치고 나라가 있으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나라를 보면은 여기에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신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음양의 기운이거든요. 여기다 용신은 나를 살리는 기운, 귀신은 나를 죽이는 기운입니다. 나를 죽이는 기운. 이게 항상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용신이라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의인들, 우파들 이렇게 볼 수, 의인이라고 우파라고 볼 수 있고, 귀신은 이제 좌파 빨갱이들, 또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쓰레기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양이라는 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음양은 다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있으면 밤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거 음양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게. 양만 있으면 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음양이라는 게 왜냐면 음양오행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용신이 있고 귀신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50% 용신이 50%를 차지하게 되면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 물론 40%만 돼도 어느 정도 안정을 얻지만은 이제 가장 확실하게 안정을 얻는 것은 이제 50%, 30%로 내려가면 조금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왜냐면 이게 50%일 때는 귀신도 50%가 돼요. 근데 이게 40%일 때는 귀신이 60%가 되겠죠? 근데 이게 용신이 30%일 때는 귀신이 70%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귀신이 70%가 되면은 용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정이 깨져요. 안정이 깨집니다. 이게 보통 서민들 사주는 보통 이렇게 7대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중산층은 6대 4, 상류층은 5대 5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대 5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용신이 50%를 차지하면 나라는 왜 안정을 얻느냐? 그 원리가 뭐냐? 나라가 도대체 안정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날씨가. 이때는 뭐 보일러도 필요 없고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왜? 중화를 이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이다 보니까 보일러도 필요 없는 거야. 춥지가 않으니까. 따뜻하지가 너무 덥지가 않으니까 에어컨도 필요 없어. 날씨도 편해요. 뭐 눈이 엄청 내든지 뭐 태풍이 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안정이에요. 안정. 봄, 가을은 안정을 얻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봄, 가을은 따뜻한 기운, 화의 기운이 50%고 또 추운 기운, 수의 기운이 또 50%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50대 50을 다 유지를 하니까 뭐가 있냐? 바로 중용이라는 걸 이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중용. 그래서 요 중용이 오게 되면은 안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중용 리꼬로 안정. 중용이 오면은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50 딱 요걸 유지를 하면은 안정이라는 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50대 50이면 꼭 안정을 얻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자, 자 보십시오. 그럼 이게 40이고 이게 60이 된다. 그러면 이 귀신이 조금 더 세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약간 요 정도로
이 정도로 기울어지거든요. 60대 4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얘네가 세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악한 마음이 들어. 이 40을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근데 여기 이제 70이 되고 요게 30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더 악해져. 이 30을 더 무너뜨리고 싶은 요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용이 깨지면 평화가 유지되는데 중용이 깨지는 순간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악이. 그래서 얘는 70이 30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예. 우리가 봤을 땐 악이지만 그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80이 되고 이게 20이 되면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예. 이 기운이 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50과 50을 유지했을 때는 서로가 악한 마음이 안 생겨.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거야. 평화.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같을 때는 공격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용신이 50%, 귀신이 50% 이렇게 유지가 됐을 때는 뭐가 온다? 안정이 오는 거예요. 안정. 네, 안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용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막 80이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귀신이 20%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쁜 쪽으로 타락을 해. 타락을 해갖고 용신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이게 좀 뭐랄까,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나쁜 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용신이긴 하지만은 또 용신이면서도 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뭔가 좀 타락한다든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을 딱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뭐 한 용신이 한 60, 40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70, 30까지도 괜찮습니다. 용신은. 그러나 너무 용신만 세고 귀신이 또 너무 약해지면요, 요 용신이 타락을 해버려. 타락하거나 또 방탕해지기 때문에 너무 센 것도 좋지 않아. 중용을 유지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용신이 강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5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래야 중용이 온다. 중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용신이 50%가 돼야 돼. 50%. 다시 말해서 우파가 50%의 세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되면 귀신들, 이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안정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우파가 한 30% 정도 되고 좌파가 70% 되잖아요. 얘네를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풍파가 오게 돼 있어요. 풍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용신이 중요하다. 용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억부로만 계산했을 때고, 또 조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조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억부로만 쳤을 때 50대 50을 유지하는 것이, 용신이 최소한 5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조선은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해서 50대 50이 됐을 때는 이제 이 빨갱이들도 뭔가 힘을 좀 잃고, 자기네가 아무리 설쳐도 우파들이 50% 이상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잘 알거든. 거기다 미국까지 뒤에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설쳐도 적화가 어렵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힘이 빠진다는 거죠.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막 격렬하게 뭔가 저항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 힘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국제 정세가 또 뭐 이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이제 힘을 잃고, 또 미국이 힘을 얻으면은 또 더욱더 주변 정세 때문에, 이 주변 정세가 어떻게 보면 조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변 정세가 주변 정세가 조우, 날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변 정세가 또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더 이 조선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우파가 50%의 이상의 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파 정치인들이 이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양아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파 정치인들한테만 그걸 맡겨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우파 정치인들의 들 중에 쓰레기들이 한 70%, 80% 있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국민의 이제 의인들의 리더들이, 이 국민의 의인의 그 리더들이 세력을 만들어야 되죠. 세력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되냐? 우파의 50% 이상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 나라로 봤을 때 용신을 항상 강화시켜야 돼. 용신 강화. 이게 용신 강화법이에요. 그래서 우파가 항상 50% 이상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국민 세력이 이걸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의인들이 앞에서 이거를 리더하고 작전을 짜갖고 이 세력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조선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광화문 세력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항상 보는 이유는 일단 광화문 세력이 우파들의 힘을 결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의 세력이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광화문 세력의 리더인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애국을 컨텐츠 삼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광훈 목사가 뭐 자기의 어떤 배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뭔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대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좀 여유 있게 살겠지만 어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세력이 이 우파의 힘을 자꾸 키워야 돼. 50% 이상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훅 올라왔다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계속 50% 이상을 이 우파의 세력이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끝없이. 그리고 그 리더가 이제 힘을 잃었을 땐 또 다른 뛰어난 리더를 준비해서 계속 리더들을 이끌어 나가게끔, 뛰어난 리더들을 자꾸 발굴해 갖고 이렇게 천재성 있는 리더들을 자꾸 세워서 계속 이 우파의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예, 이게 유지가 돼야 조선의 안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뭐 50% 됐다가 갑자기 뭐 30%쫙 빠져버리면요, 바로 이제 풍파가 와요. 조선에 풍파가 옵니다. 풍파 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정세까지 또 뭐 안 좋아, 우파가 힘을 잃는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대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절이기 때문에 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 스스로 50%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파의 그 뛰어난 리더들이 이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국민 세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끝없이 해줘야 됩니다. 절대 이 정치인들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돼. 정치인들은 이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맡겼다 바로 꽝 됩니다. 네, 힘이 없어요. 바로 꽝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용신 세력, 우파 세력을 50%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에 안정이 오고, 안정이 옵니다. 안정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단순 좌파가 아니라 좌파 빨갱이들은 조금 퇴출시키는 어떤 전략, 전술. 얘네들이 정치판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판에 이제 좌파 빨갱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부정선거를 박살내야 되고,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되겠죠. 이게 첫째고, 부정선거 박살내서 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현재 유튜브가 많은 그 활약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방송 채널 뭐 있잖아요. 뭐 MBN이나 뭐 그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식으로 애국 방송을 만들어야 돼. 애국 방송국을 만들어 갖고 국민 계몽에 힘을 엄청 쓰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애국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모금을 많이 해갖고 애국 방송국을 만들어서 국민 계몽, 예, 국민들이 이 좌파 빨갱이들한테 속지 않게끔 이게 국민 계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 세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4.3이나 또 5.18이나 이런 게 다 결국은 뭐냐면 이 1차적으로 이 좌파 빨갱이들이 결국은 선동을 한 거 아니에요. 선동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좌파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좌파 빨갱이들을 진압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선동된 이제 국민들까지 피를 보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결국 뭐 정부가 국민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또 몰고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들의 첫째 그게 이게 선동 아닙니까? 거짓 선동. 그러니까 이 거짓 선동에 이제 국민이 속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은 우파 방송국, 예, 애국 방송국이 필요하다. 애국 방송국. 그러니까 뭐 MBN이나 뭐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이런 식으로 애국 방송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국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을 좌파 빨갱이들한테 속지 않게끔 올바른 생각을 하게끔 국민 계몽에 계속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어, 우파를 50% 이상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50%의 그 애국, 그 뭐야, 우파 세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끝없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 예, 전략 전술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 발굴하고 실천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좌빨들을 퇴출시키는 정치판에서, 이게 뭐 나라에서 퇴출시킬 필요는 없고 정치판에서만 퇴출시키면 돼요. 정치판에서만. 예, 그러면은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정치판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되고, 부정선거 반드시 제도 개선하고 깨부셔야 됩니다. 요거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1차적으로 나라는 어느 정도 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 예, 종교로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종교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종교가 아니라 통일이죠. 통일. 자,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은 일단은, 통일의 시기는 이제 머지않아 옵니다. 곧 옵니다. 어, 곧 오게 돼 있습니다. 통일이. 예, 때가 됐어요. 때가 됐습니다. 통일의 시기가 때가 됐기 때문에, 통일은 이제 머지않아 오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우리 그 스스로는 통일이 어렵습니다. 스스로는 통일이 어려워요. 스스로는 통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독립할 때처럼 그렇게 통일의 기회가 온다. 통일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의 기회가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 스스로 통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통일의 기회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낚아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자,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이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낚아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선의 좌파 빨갱이 남조선의 그 좌파 빨갱이들을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거, 예,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거, 요거를 항상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의 우파 세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한 70%까지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이상의 우파 세력을 유지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방송을 통해서 계속 국민 계몽에 하는 거 중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조선 땅, 남조선 땅에서 우파 세력을 내쫓아 버리는 거, 아니 좌파 빨갱이들을 좌빨들을 힘을 빼놔야 된다. 이게 첫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우파 정치인들이 항상 정치판을 휘어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 이제 2차적으로 어떤 통일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노력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뭐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삐라를 뿌린다든지 뭐 기타 등등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려면 일단은 남조선이라도 먼저 확실하게 좌빨들을 정치판에서 내쫓아버리고 힘을 빼놔야 돼요. 그래야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강력하게 그거를 리드할 수 있지. 이 남조선에도 좌빨들이 설치되면요, 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남조선에서 이 좌파 빨갱이들을 힘을 빼놔야 돼요.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되고 힘을 빼놔야 됩니다. 우파들이 리드를 해야 돼요. 남조선만이라도.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 연합을 한다면은 미국의 지원을 강력하게 받는다면 충분히 통일도 가능하다. 가능하고 이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뭐 당연히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북한의 우리 그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임신매매단 완전 임신매매 국가입니다. 임신매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국민들을 가둬놨잖아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말한 대로 무조건 깜빵에 쳐놓고 이건 완전히 임신매매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죠. 그들에게도 평화와 자유라는 큰 기쁨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탈북하신 분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분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우리 형제들에게 주어야 되는 목적이 있고 당연히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 되니까 통일은 무조건 통일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 예, 요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삼척진사 다 아는 얘기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는 왜 제가 종교를 얘기하냐면 이 조선은 앞으로 통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길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시기가 조선은 아니 이 시기가 가을 아니에요. 가을은 금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조선이 대운이 좋게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뭐예요 이거? 용신의 계절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조선은 앞으로 지금도 잘 나가지만은 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 1, 2등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네,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에 지금 들어와 있어 조선이 금의 가을에 지금 청기가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 나간다는 자체가 벌써 조선이 지금 시대가 지금 가을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은 가을이 용신이니까. 그래서 조선이 인류국가로 가는 거 물론 경제적으로도 인류국가로 가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이걸로 그러니까 조선에는 죄가 없다. 범죄가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비심. 덕이죠. 조선은 사람들은 너무 착해갖고 막 그냥 서로가 막 서로를 도와준다. 못 도와줘서 안달이다. 이런 나라. 이 두 가지만 전 세계에 알려주면요. 거기다 경제도 세계 5위 안에 들고 뭐 이러면은 이게 조선인지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경제는 좋아. 경제는 몇 위 안에 드는데 막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막 서로 뭐 못 잡아서 안다고 이러면 이게 인류 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오해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어? 죄도 그 죄가 없어. 막 그냥 길바닥에 돈을 그냥 지갑을 막 몇백만 원을 떨어뜨려 다 경찰서에 갖다 주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냥 다 도와줘 막.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또 후원금이 막 장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죄와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할 수 있는 거. 죄와 자비심은 이거를 만들려면 종교가 나서야 됩니다. 종교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여기도 종교의 의인분들이 이제 리더들이 앞을 서서 뛰어난 리더들이 앞을 서서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력. 무슨 세력? 종교 세력. 자, 기독교와 플러스 불교는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선의의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결국은 극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존이 계시죠? 하늘님. 하늘님 밑에 예수가 있고 그 밑에 또 석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고 이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극락 안에 천국도 있고 극락도 있는 거예요. 이 별 안에. 그러니까 이 별 안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존 밑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와 불교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이고 남자고 이게 음이고 이게 여자 아닙니까? 이게 동양을 다스린 거고 이게 서양을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음양이기 때문에 결국 지존 밑에 모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뭐 싸울 필요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게 다 지존의 뜻 아닙니까? 결국 다 지존의 뜻이기 때문에 두 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 조선 땅을 뭐를 만들어야 되냐? 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면 돼요. 이 죄가 없다는 자체가 결국은 극락입니다. 극락에 죄가 없잖아요. 또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 이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 이게 극락이 이게 극락에 가면 죄는 없고 자비심이 넘치니까 이 극락이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살아있는 극락 국가입니다. 죄가 없고 죄가 아예 없어. 자비심이 넘쳐 막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못 도와서 산다냐. 이런 나라는 극락 국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불교와 기독교가 이거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교 플러스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뛰어난 리더분들이 앞을 세워서 연합을 해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선의의 포교를 하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 있죠. 선의의 경쟁을 해서 5천만이 모두가 종교인이 되게끔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5천만을 다 포교를 하셔서 이분들에게 죄를 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극락에 가려면 절대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극락에 가려면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보살이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끝없이 그분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그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변하겠죠. 극락과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변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선은 극락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노력하면 물론 하루 뭐 1, 2년은 되지는 않겠지만 끝없이 노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분들이 연합을 하셔서 결국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연합을 하셔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신다면 하면 5천만 국민을 다 포교하겠다.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신다면 무난히 조선은 극락국가가 될 수 있다. 예, 극락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면 첫째, 안정적인 국가. 좌파 빨갱이를 퇴출시키고 안정적인 국가를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우파의 세력을 키우고 유지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돼요. 50% 이상 키우고 유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요게 웅신강화법입니다. 자, 우파 세력을 50% 이상 꾸준히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 요거 중요하고 좌파 빨갱이들 정치판에서 쫓아낸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좌파 빨갱이들을 내쫓는 것이 결국 통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외에 또 통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5천만 국민을 다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극락과 천국을 알려줘서 그들이 죄를 미워하고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쫓는다면 이 조선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또 자비심이 넘치는 나라, 또 경제적으로 5위 이상에 올라간 나라. 이 세 가지만 유지하면 뭐 조선은 그냥 진짜 끝장나는 나라죠. 끝장나는 나라 됩니다. 이 조선인들은요 80%가 다 착해요. 왜냐면 목의 나라기 때문에 이 목의 장점이 착하다는 거거든. 부드럽고 착하다. 목은 부드럽고 착합니다. 나무가 뭐 해코지 하는 거 봤어요? 목은 부드럽고 착해요. 불은 태우잖아. 이게 그래서 불은 좀 사악함이 있어요. 불이라는 게 결국 사가 뱀이잖아요. 뱀의 그 기질이 있어요. 불은 태우는 악함이 있지만 목은 괴롭히는 게 없어. 목은. 예. 단합을 못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목은 부드럽고 착하다. 조선인들은 80%가 다 착합니다. 그래서 리드만 잘 하면요 충분히 세계에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정동영이었습니다.